용감한 그대, 얼마나 많은 청춘을 불태워 그렇게 빨리 꽃을 피웠나요? 목표를 달성했고, 졸업했고, 꿈의 직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근화, 근화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시들어버립니다. 왜 한국 사회, 그리고 당신의 사회, 눈서두름만이 가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이 여정 끝에 당신이 마신 빨리빨리의 독을 이해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인 붕괴죠. 옆 사람에게 추월당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이미 수세기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명언 작은 이익을 탐하여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오늘날의 작은 이익은 알림, 즉각적인 반응, 사소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잃는 큰 일은 당신의 삶, 당신의 평화,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단만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 오셨죠.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한국 불교 승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3가지 느린 해독 단계를 공개할 것입니다. 1단계 불의 정화. 잘못된 기대를 불태우세요. 2단계 물의 파종. 탐욕스러운 야망이 아닌 의도를 심으세요. 3단계 흙의 수확. 늦었지만 진짜인 꽃피움을 즐기는 기술. 당신의 삶 속 근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제부터 달리기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휴식은 평범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죠. 잠시 멈춤에 진정한 힘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즉 머리를 비우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화는 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매 순간을 채우도록 밀어붙이죠. 생산적이지 않다는 죄책감이 당신이 깨야 할 갑옷의 첫 번째 층입니다. 만약 당신이 근화처럼 시들기 직전이라고 느낀다면 한 걸음을 멈추세요. 구독하세요. 이 채널이 당신의 쉼터, 당신의 피난처, 당신의 안전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불태움에서 정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1단계로 들어갑니다. 불의 정화. 불은 파괴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제거하기도 하죠. 청춘의 빈 목록을 불태우세요. 30세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들었던 것들을요. 그 목표의 90%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마을의 압박이었죠. 첫 번째 행동은 자기 채찍질을 멈추는 것입니다. 동정 즉 연민으로 자신을 보세요. 다음 단계는 파종입니다. 제가 가라앉은 후에 무엇을 심을까요?
2단계 물의 파종. 불교 승려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는 영과, 즉 인과유를 위해 심습니다. 서두름을 심으면 피로를 거두게 되죠. 당신이 심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탁월함의 목표 대신 현재의 목표를 심으세요.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는 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금전적 성공인가요? 아니면 화요일 오후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능력인가요? 근화는 당신의 개인적인 꽃피움의 권리를 훔쳤습니다. 당신을 전시용 꽃으로 만들었죠. 용감한 그대의 가장 깊은 고통은 진정한 자신의 리듬과의 접촉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오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다. 과거 대 미래.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땅 속, 고요함 속,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영혼을 아프게 한다면 용감한 그대여, 지금이 함께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느린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멈춤이 축하받는 곳이죠. 공자는 성공을 재정해할 수 있는 허가를 당신에게 줍니다. 명언 군자는 말에 겸손하지만 행동으로 능가한다. 당신의 야망을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큰 일을 하면 됩니다. 근화는 나 피어나는 것을 봐. 라고 소리칩니다. 진짜 꽃은 오직 뿌리만 걱정하죠. 의도를 가지고 심으려면 진정한 것, 실천을 사용하세요. 진정한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오직 하나의 진짜 중요한 일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진정한 것은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화를 죽이는 생산성의 환상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는 당신의 일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도 파괴합니다. 수면 부채, 즉 한국어로 잠식이라고 하는 느린 침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죽으면 잠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근화의 철학이죠. 수면 부족은 명예의 상징이 아닙니다. 자원 관리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디지털 통행 금지, 행동 제한을 설정하세요. 잠들기 90분 전 핸드폰을 끄거나 옆방에 두세요. 순수한 마찰입니다. 용감한 그대, 당신은 삶의 꽃피움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붕괴가 아니라요.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것을 한 번이라도 실천하기로 약속한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림을 켜세요. 디지털 통행 금지가 당신의 마음을 위한 것임을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확입니다. 평생 지속되는 꽃피움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3단계 흙의 수확으로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시대의 인내심의 기술이죠. 3단계 흙의 수확. 이 단계는 급진적인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그나는 지금 꽃 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흙은 진정한 아름다움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가르치죠. 세 번째 기술을 소개합니다. 고음 계절, 괴음 계절, 고음이 계절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음악에서 멈춤, 즉 침묵을 계획해야 합니다. 고음 계절은 당신의 안식년이죠. 그나는 당신이 그 휴식을 부끄럽게 느끼게 합니다. 약점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그대는 휴식이 장수를 위한 가장 큰 도구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정당화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한 것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미안한 습관, 미안하는 습관, 사과하는 습관을 깨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답장에 24시간이 걸렸다고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가장 신성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닌 고귀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3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화는 즉각성을 위해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느린 속도로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공자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명언 배움이 있는 곳에는 구별이 없다. 교육은 학위가 아닌 토대입니다. 인내심은 속도가 아닌 토대입니다. 이제 근화와 무궁화, 무궁화의 차이를 목격할 것입니다.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이며 무궁의 인내를 상징합니다. 무궁은 무한한 또는 영원한을 의미합니다. 그 꽃은 100일 동안 매일 피어납니다. 근화는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무궁화는 끈기 있고 영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빨리 타버리는 대신 영원함을 위해 우리의 삶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꽃잎이 아닌 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달력 정복이 기술을 채택하세요. 달력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시작할 때 자신과의 약속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무궁화를 위한 영양분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빨리빨리 세상이 왜 당신을 존중해야 할까요? 다음 블록은 감정적 절정입니다. 마지막 비교와 용감한 그대를 위한 진실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빚을 태웠고 의도를 심었고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근화를 깨부순 후의 용감한 그대의 삶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은 느린 성공의 삶입니다. 땀이 아닌 고요함의 맛이 나는 성공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결말은 당신의 새로운 꽃피움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궁화의 마지막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발견하세요. 무궁화의 마지막 비결은 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대함입니다. 그나가 감동을 주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는 동안 무궁화는 자신을 지탱하는 흙을 풍요롭게 합니다. 당신의 삶이 서두름과 무한한 출력에 기반할 때 세상에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요? 용감한 그대가 느림을 선택할 때 그는 품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은 진정한 봉사입니다. 이제 슬픔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녀의 운명은 고독한 붕괴입니다. 빨리빨리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질 때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꽃을 빠르게 교체할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생산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말이죠. 어떻게 대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할 수 있을까요? 느린 불의 지혜로요. 마지막 기술은 쿡이라고 불립니다. 천천히 끓이는 것입니다. 좋은 한국식 국은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야 하죠. 풍미가 통합되고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과정이 서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적용하세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서둘러 제공하지 마세요. 압력이 녹아내리도록 허용하세요. 해결책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천천히 끓도록 허용하세요. 쿡은 빨리빨리의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무궁화를 위한 레시피입니다. 이제 그녀에 대한 진단과 느린 성공의 6가지 치유법을 알았으니 마침표 장기적인 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돌려줄, 즉 여정이 동반자가요.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없는 그녀가 아닌 꾸준한 무궁화가 되고 싶게 만드는 목표 말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삶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방식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느린 운동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느린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당신의 느린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빨리빨리 모드일 때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이제 절제로 경계를 설정할 시간입니다. 용감한 그대,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당신의 무궁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그녀의 덫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하는 지도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책임감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휴식이 당신의 권리임을 상기시켜 줄 때만 지속 가능하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점의 변화를 준비하세요. 근화는 두려움으로 먹고 삽니다. 무궁화는 당신의 헌신으로 먹고 삽니다. 가장 불편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느림은 빠른 세상에서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기억하세요. 근화는 바쁘지만 무궁화는 효율적입니다. 당신의 작업 속 침묵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의 깊이입니다. 정신. 당신의 상사, 친구 또는 배우자가 계속 빨리빨리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원칙,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3가지 느린 삶의 원칙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원칙을 깨지 못하게 하세요. 원칙 1. 저녁 7시 이후 제 휴대폰은 업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화는 당신이 게으르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세상은 당신의 리듬에 적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원칙은 붕괴에 맞서는 당신의 갑옷입니다. 장기적인 수확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목표는 대화를 얼마나 빨리 했는가? 에서 얼마나 좋은가? 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이웃꽃들과 스스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외부의 승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언, 군자는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고 타인에게서 찾지 않는다. 허물은 당신이 스스로 부과한 빨리빨리입니다. 시스템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용감한 그대, 만약 당신이 죄책감에서 영혼을 해방했다면 당신에게 드릴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느린 삶이 덜 야심적이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더 야심적입니다. 지속하려는 야망입니다. 단 하루가 아닌 100일 동안 꽃을 피우려는 무궁화의 야망이죠. 이 여정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영상을 근화와 같은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지금이 실제 생활에서 원칙을 적용할 순간입니다. 당신의 3가지 흔들리지 않는 원칙 목록을 만드세요. 그리고 6가지 방법 중 무엇을 먼저 사용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꾹꾹꾹. 무궁화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용서입니다. 근화였던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배움이었습니다. 느림의 가치를 깨닫기 위한 필요한 빨리빨리였습니다. 다음 블록은 최종 요약, 멘토의 작별 인사, 그리고 클로징 음악입니다. 용감한 그대, 근화에서 무궁화로의 여정은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안전공간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때는 해탈의 갑옷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용감한 그대 국국국의 고귀함을 실천하세요. 인내심은 항상 서두름을 이깁니다. 무궁화는 항상 근화를 이깁니다. 용감한 그대, 빨리빨리가 당신을 속여 소진이 미덕이라고 믿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친 3단계 여정을 기억하세요. 태우기, 심기, 수확하기. 그리고 근화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7가지 기술을 기억하세요. 멍을 실천하여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80% 규칙을 설정하세요. 오후 3시에 삼시를 사용하여 긴급함의 순환을 끊으세요. 그리고 야간 행동 제한을 설정하세요. 진정한 것, 오직 하나의 진정한 것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국국으로 살고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원칙을 유지하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에 평온함을 주입했다면 알고리즘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영원한 뽀피움을 선택한 용감한 이들에게 합류하세요. 무궁화가 되기를 선택하세요. 느리고 깊고 지속적인 성공을 선택하세요. 이제 평온함을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서두름은 사라졌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오직 비옥한 흙만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의 진실에 맞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서두름에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꽃을 피울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궁화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꾸준함이 성공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당신의 느린 성공은 국국국에 있습니다. 삶을 천천히 끓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빚은 스스로에게 진 것입니다.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기억하세요. 절제는 용감한 그대의 방패입니다. 당신의 삶은 인내의 걸작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 고요함 속에 머무르세요. 음악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도록 두세요. 이 안전공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 만나요. 깊게 숨 쉬세요. 그리고 빨리빨리의 긴장을 풀어놓으세요.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 당신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삶은 천천히 끓는 국입니다. 무궁화가 되세요. 용감하세요. 느려지세요.
당신 자신이 되세요. 이 여정에 감사드립니다.